당신의 메인 MC입니다. 네. 하세요. 네, 저희 2회차 팀인아웃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팀인아웃 진행을 맡은 빌리입니다. 서비스 기획자 노논입니다. 네, IT는 잘 모르지만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식곰이라고 합니다. 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듣기로는 네. 아주 좋은 데를 다녀오셨다고. 예, 제가 도쿄를 갔는데 도쿄를 여행하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접하고 있구나를 느꼈던 게, 도쿄 가니까 교통도 다 잘 돼 있고 이제 상품을 찾을 때도 다 페이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 원래 이제 현금을 많이 챙겨 갔었는데 생각보다 페이로 진행하니까 좋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온라인이 좀 발달돼 있나요? 모바일 쪽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일본이 이런 투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노년층만 가더라도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피처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비교해봤을 때 전체적인 이런 스마트폰 보급은 우리나라가 좀 앞서는 것 같고, 좀 디테일한 이런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본이 워낙 다양한 업종의 서비스업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뭔가 서비스의 범주 같은 게 좀 넓어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 온라인 문화 자체가 좀 첨단이라기보다는 그들만의 복구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또 웹사이트도 옛날 웹사이트 같고, 또 이 어떤 이 정상적인 문화를 또 유지하는,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보조하는 느낌인데, 일본 이 온라인 서비스를 쓸 때 이건 한국보다 좋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나요? 제가 그 일본 서비스를 쓰다기보다는 네. 이제 라인이라던가 우리나라에서 쓰지 못하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우보도 그렇고 네. 그런 이제 글로벌한 서비스를 주로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법적인 이슈도 있고 아니면 다른 메신저가 메인이기 때문에 사용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일본인들도 굉장히 좀 온라인 서비스가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온라인 서비스 친구 이제 지인을 만났을 때 다 이제 온라인 서비스화 되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익숙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니까 우리 스타트업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일본 쪽으로 진출한다고 들었는데 기회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 서비스랑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네. 이제 서로 다른 서비스도 있긴 하겠지만, 물론 법적인 이슈 때문에 한국에서 못하는 서비스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문화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없는데 일본에 있다거나, 일본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다, 네. 이런 특징들이 좀 있나요? 저는 부동산 서비스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제 부동산 중개인을 중간에 이제 플랫폼에서 중개인의 집을 보고 소개받는 그런 중개 플랫폼을 봤을 때 좋은 점만 이제 부각되어서 이렇게 부동산을 서칭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 있는 부동산 서비스에는 약간 사건 매물이라고 해서 뭔가 사건 사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일들이 그 매물에서 발생했다면 그거를 법적으로 다 표시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만 중점적으로 이제 노출해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노출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제 부동산을 고를 때 그런 정보도 같이 보니까 좀 더 매물을 선택하기가 더 용이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건 사고를 법적으로 부동산 매물 등록에 이제 뭐 정부 데이터베이스 같은데 저장을 해서 그걸 보여주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아마 그런 사건 사고들의 정보들을 아마 볼 거고요. 그 정보를 끌어와서 이제 서비스에서 이제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의 데이터를, 정부의 데이터를 이제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는 아닌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그런 사건 사고의 매물을 미리 보고 들어가더라고요. 또 그런 매물들이 더 싸게 나오니까 오히려 그런 매물만 또 찾는 시장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노령화가 되고 시니어 인구층이 많아지면 독거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럼 가족이 없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 일종의 사고사처럼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보통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고사 처리한 다음에 되게 시시한 분위기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도 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파주에서 그 이제 이 4명 사고 난 호텔, 예. 이제 그 호텔의 MT를
이제 제 지인분이 갔는데 일주일 있다 갔거든요. 근데 생각하기에 이 문제 있는 곳에 왜 가냐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니어 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이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도 이제 국내에서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쉬쉬한 부분이 있긴 하죠. 네, 뭔가 그 일본 문화 중에 그런 문화도 있잖아요. 일단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덮어놓고 본다. 저희는 문제가 터지면 감추려고. 그것도 덮어놓는다. 그쵸 그쵸. 네. 계속 덮는다. 그쵸. 네, 그런 이제 문화 차이에서 아마 기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부동산은 아닌데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 부동산이나 차량 이런 거에 대한 뭐 법률적이라거나 뭐 그런 게. 차량 서비스는 제가 이제 여러 서비스 기획을 했었는데 차량에 이제 이 차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안전 점검, 진단 한 거하고 그다음에 보험 사고 처리된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사고가 났어도 보험 처리하지 않으면 사고 처리를 한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처리가 나지 않은 것들은 이 이제 안전 점검을 해보면 뭐 용접했다, 뭐 바꿨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 정비사가 찾아내야지만 하는 거고 그런 안전 점검 자체를 중고차를 매물을 내놓을 때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르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이 생길 필요도 있긴 해요. 이 정비 이력이나 사고 이력 같은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다 알 수 있게 할 것이냐. 물론 법적으로 만들어지면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만들었을 때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일부러 이제 이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부동산 쪽에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즉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등기부등본 이제 띄어본 날 그 등기부등본 띈 다음에 이 대출 받고 해가지고 이 전세 들어온 사람이 대출 낀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빈틈이죠. 그런 것들은 서비스 이제 처리하면 이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요인들인 것 같긴 해요. 그런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 매형이 최근에 이제 10년 된 소나타를 팔았거든요. 이게 안전 진감을 받았는지 그 이제 안 보이던 이제 밑에 이제 들어보니 이제 네네. 오일이 조금씩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미리 정보가 좀 원활하게 유통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진단해주는 스타트업이 있었으면 좀 편리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하고 부동산 쪽이 이 대표적인 비실내 시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더 높게 이제 팔기 위해서 뭔가를 숨겨요. 그리고 사는 사람은 모르면 모를수록 더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예전에 용산전자상가에서 똑같은 거를 비싸게 사던 방식. 근데 이제 가격 비교가 나오면서 그 용산전자상가의 사기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자동차와 부동산은 이제 그 시장을 개선하려고 여러 시도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비실내 시장이죠. 들어가 주로 좀 비싼 것들을 최대한 막 감추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전문가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 차를 아무리 좋아해도 정비사가 아닌 이상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숨기면 사는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속고 나서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시장을 개선하려고 하는 바가 있어요. 자동차, 중고차 시장은 많이 있었고 부동 속에서도 이제 원룸만 했던 직방 다방들이 처음에 매물을 이제 그 방에 세든 사람 아니면 그 방에 세를 내줄 사람이 직접 등록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허위 매물이 없는 걸로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이제 지금은 모두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올리게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직방 다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들이 이제 나올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예전에 그 피터팬 구하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가 이제 카페로 시작을 했다가 네. 그게 온라인 서비스화 돼서 투자도 받고 하는 걸 봤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직거래 방식에 직거래가 됐든 아니면 중개가 됐든 허위 매물을 없애는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고차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 거래하는 서비스 당근이나 번개 장터 같은 경우에도 허위 매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택배 거래하면서 사기도 있고 직접 만나서 했는데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어떤 고장난 부분을 얘기 안 하면 모르고 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허위 매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번개 장터에서는 전자제품에 대해서 이제 검수 서비스를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면 사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가서 조금 더 비용을 내고 이제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본 서비스 지식방에서는 안심전세라고 해서 그 전세 매물을 이제 자기네들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매물의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미리 비교를 하고 부동산 중개인처럼 이 매물을 보고 안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따로 표시를 해두더라고요. 그런 정보의 비대칭을 조금씩 개선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부동산 쪽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빌라 왕처럼 이 몇백 채씩 이제 사기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기치는 거에 대해서 정보화를 시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다음에 이제 전세 세입자한테 그 책임이 돌아가는데 그 피해가 돌아가죠.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전세를 놓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 받은 전세비를 돌릴 수 있는가를 법적으로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체크한다기보다는 금융자산에 대한 체크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줄 수 있도록 은행에 어떤 담보를 맡기거나 하는 식으로 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전세를 주고 또 그걸로 새로운 매물을 사고 이런 이제 계속적으로 빚으로 매물을 사서 계속 빚을 늘리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어떤 쇼핑몰에서 뭔가 샀을 때 이 산 이력들이 쭉 있잖아요. 내가 언제 얼마를 샀는지 이력이 있는데 만약에 그 이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면 내가 얼마 썼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쇼핑을 계속하면 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막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서비스를 원래 할 수 있거든요. 제 재정 상태가 있고 재정 상태 일정 금액 이상 쓰면 이게 더 이상 쓰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데 그런 장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근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전히 피해가 나기 때문에 온라인이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제 생각도 소비자 분쟁이 최대한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또 시커머스가 들어오면서 이 배송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이 품질 안전 문제도 되게 이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그 정보 비대칭에 또 뭔가 부분 기여하는 서비스가 또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나오겠죠?